이야기는 한 생일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영화 감독이었지만 지금은 한물간 더그는 현재 웨딩 촬영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커플이 가게를 찾아와 더그에게 공포영화 스타일로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더그는 즉시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커플은 더그의 아이디어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저 다른 고객들의 영상처럼 찍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더그는 프로 감독으로서 남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같은 시각 실패한 액션 배우인 게리는 드디어 한 영화에서 의사 역을 따냈지만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사를 계속 연습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년간 일이 없었던 그에게 이번 기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서자마자 감독은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다시 하라고 요구했고 너무 긴장한 게리는 결국 연기를 망치고 촬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게리가 떠나려 할 때 더그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더그는 슈퍼마켓에서 게리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버팔로 시티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지만 게리가 배우가 된 후로는 고향에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인해 게리의 실망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더그와 게리의 이야기는 게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 은퇴를 준비하던 웨딩 스튜디오 사장은 더그를 찾아와 은퇴 후 가게를 그에게 넘길 생각이지만 너무 이상만 좇지 말고 현실적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그날은 더그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더그는 그곳에 게리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밤새 분위기는 즐겁고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게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것은 더그가 13살 때 직접 연출하고 출연하여 찍은 짧은 비디오였습니다. 더그는 이사가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게리가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이 작품을 다시 보니 다소 유치하고 웃기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영상을 보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더그와 게리는 아침 식사를 하며 영화 거대 뱀 애너콘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뱀은 마치 당시 그들의 삶을 은유하는 듯했고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상기시키는 존재 같았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게리가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거대 뱀 위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매니저가 소개한 여자가 알고 보니 게리의 팬이자 그 영화 원작 소설의 작가였고 그녀가 기쁜 마음으로 게리에게 판권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제 게리는 이 영화를 독립영화 스타일로 리메이크할 계획을 세웁니다. 더그는 게리가 돈을 좀 벌었나 싶었지만 게리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런앤드건으로 찍는 거야. 클레어, 너랑 내가 주연을 맡고 케니가 촬영을, 더그 네가 감독을 맡아줘. 처음에 클레어는 거절하려 했지만 모두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일행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주 아마존 정글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막상 떠날 준비를 하던 더그는 망설여집니다. 그는 게리를 찾아가 우리는 더 이상 10대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화 촬영은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족 문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영화를 완성한다 해도 아무도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더그는 빠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더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예전 작품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아내 베일리가 다가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게리와 함께 영화를 다시 만들라고 격려합니다. 더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몇 년간 찍은 웨딩 비디오들을 돌려보며 이것이 자신이 진정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더그는 한밤중에 차를 몰고 게리를 찾아가 거대뱀 리메이크에 동참하겠다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제 더그는 게리보다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단 이틀 만에 대본을 완성하고 친구들과 촬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일행은 예산을 계산해본 결과 영화 제작에 약 25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모은 자금은 고작 1만 달러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그는 제작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본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모두가 더그를 천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와 작은 문제는 해결되었어도 가장 큰 문제는 뱀을 어디서 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촬영 감독인 케니가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일행은 브라질 아마존 정글 근처에 도착했고 케니의 안내로 카를로라는 뱀 관리인을 만납니다. 카를로에 따르면 촬영하려는 강은 금을 캐는 채굴꾼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강에 대량의 수은을 쏟아부어 뱀의 먹이가 오염되었고 뱀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카를로는 뱀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더그 일행에게 촬영 동안 뱀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카를로는 리프트를 이용해 뱀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든 나무 상자가 떨어지면서 뚜껑이 흔들려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일행이 배에 오르려던 찰나 안나라는 여자가 나타나 오늘 아침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배를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나는 위약금은 자신이 물겠다며 다른 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더그가 즉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안나는 매우 서두르는 기색이었고 자꾸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2명이 묘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더그 일행을 배에 태우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2 남자가 이미 보트 관리인으로부터 그들의 여행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더그 일행은 목적지에 도착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게리와 클레어가 남녀 주인공을 맡아 생물학자가 뱀 사냥꾼을 고용해 전설 속의 거대 뱀을 사냥한다는 내용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는 꿈을 쫓는 것에 대한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촬영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2 배우가 과거 연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연기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일행은 모여서 대본을 의논했습니다. 게리는 실제 상황에 맞춰 대본을 현장에서 수정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머리로 뱀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는 장면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에게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동안 나무 상자 속의 뱀이 몰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 뱀은 조용히 선실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게리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한밤중에 정적을 깼습니다. 다행히 그가 즉시 반응하여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상자를 수리한 후 카를로는 뱀을 다시 집어넣으며 이 뱀은 매우 온순해서 절대 사람을 갑자기 공격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선실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촬영은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게리가 뱀과 대치하는 장면을 찍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가 뱀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자 게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뱀이 너무 거대해서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클레어를 보호하기 위해 뱀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설정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그와 동료들의 격려에 힘입어 그는 뱀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더그와 친구들은 그에게 뱀에게 다가가라고 소리치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역, 뱀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뱀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카를로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녁에 그는 뱀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더그와 친구들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행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게리는 자신이 뱀의 죽음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느껴 와한병을 들고 카를로에게 사과하러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화해하던 중 카를로는 게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로는 게리를 위해 새로운 뱀을 찾아주기로 결심합니다. 2 사람은 망설임 없이 그날 밤 바로 숲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여행이 자신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카를로가 앞장서서 길을 살폈습니다. 그가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이곳에 확실히 뱀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게리가 뒤따르다가 뒤를 돌아보니 카를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뱀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게리가 당황하여 카를로를 찾는 동안 뒤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즉시 뒤를 돌아 배를 향해 달렸습니다. 선실로 돌아온 게리는 카를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더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더그는 한밤중에 뱀을 찾으러 나가는 건 자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카를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선실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카를로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그들은 그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게리가 앞장서서 아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용병 그룹이 자신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나를 줬던 용병들은 카를로를 찾던 중 숲속에 버려진 버스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쉬기로 합니다. 하지만 불을 켜자마자 그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떠나려 했지만 센서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그 일행이 버스에 도착한 것으로 보임. 일행 중 유일하게 수리를 할 줄 아는 케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엔진 덮개를 엽니다. 잠시 후 그는 센서를 고치는 데 성공합니다. 케니는 큰 소리가 뱀을 자극할까봐 조심스럽게 엔진 덮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실수로 소동이 일어나고 케니는 뱀에게 몸이 감기게 됩니다. 케니는 온 힘을 다해 버스로 기어 올라갔고 뱀이 공격하려는 순간 문을 닫아 모두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또 다른 용병 그룹이 나타났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더그 일행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그제야 안나는 이 용병들이 탈옥한 범죄자들이며 이 숲을 순찰하며 침입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말없이 총개머리판으로 차창을 깨고 용병들에게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그는 이것이 천재일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케니에게 당장 이 장면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안나는 용병 몇 명을 쓰러뜨렸고 일행은 무사히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에 오르려 할 때 용병 대장이 갑자기 뛰쳐나와 총을 겨누며 안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클레어가 뒤를 돌아보니 안나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장이 참지 못하고 그들을 쏘려던 순간 안나가 뒤에서 나타나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안나는 침착하게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며 안전하게 숲 밖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더그와 게리는 뱀 한 마리 때문에 카를로가 죽은 마당에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의를 본 안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안나는 말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더그는 대본을 수정하여 안나라는 캐릭터를 이야기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수정된 대본을 들고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전개를 설명했습니다. 게리와 클레어는 뱀을 찾는 여정을 계속하고 도중에 임무 수행 중인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뱀을 사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니다. 결국 그들은 거대 뱀과 마주하게 되고 불법 채굴꾼들과 관련된 서버 플롯을 추가하여 불법 조직과의 연관성까지 확장해 영화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고 안나에게 합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안나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들떠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호와 요트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보아하니 그들도 영화 촬영팀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팀 역시 거대뱀을 리메이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더그 일행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쪽 촬영팀은 강력한 자본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더그팀은 아마추어 배우 3명과 카메라 1대 그리고 물속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 뱀뿐이었습니다. 더그는 그제야 게리가 거대뱀 위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영화를 만들기 위해 게리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더그는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게리 역시 다혈질이라 두 사람은 즉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클레어가 게리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떠나버렸습니다. 이동 중에 게리는 또 다른 요트를 발견했는데 바로 리메이크를 결정했던 그 촬영팀의 배였습니다. 호기심에 배를 몰고 가까이 가보았지만 물 위에 흩어진 물건들 외에는 배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리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둑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공포에 질려 뱃머리를 돌렸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배를 제어하지 못해 물 위를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이때 더그 일행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는데 클레어가 혼자 있는 게리가 위험해 보인다며 안나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나는 갑자기 총을 꺼내들고 모두에게 당장 배에서 내리라고 위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 얼어붙었지만 총구의 위협에 세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게리는 선실로 돌아와 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이 든 순간 옆에서 총을 든 또 다른 배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총을 들고 추격했습니다. 한편 더그와 세 사람은 안나에게 끌려 강가로 갔고 그녀는 물속에서 무거운 자루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안나는 그들에게 이 자루들을 배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안의 내용물이 금이라는 것을 본 더그는 안나가 겉보기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용병대장이 갑자기 나타나 총을 겨누며 안나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그는 이 상황과 무관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은 그저 영화를 찍는 사람일 뿐이라고 급히 설명했습니다. 더그가 남자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안나를 체포하려던 순간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남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게리가 그 남자를 불법 채굴꾼으로 오해하고 쏜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남자가 반격하려 하자 안나가 즉시 그의 가슴을 쏴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사람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안나의 요구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클레어가 기지를 발휘해 약한 척하며 안나를 방심하게 만든 뒤 재빨리 돌아서서 안나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공포는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 뱀이 먹이를 찾아 조용히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안나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지만 다행히 부상 없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그가 거미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케니는 어디서 들었는지 상처의 소변을 보면 해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점프슈트를 입어 불가능했고 게리는 물을 마시지 않아 소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임무는 케니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케니는 앉아서만 소변을 볼 수 있었기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농담을 주고받으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더그의 상처를
해결한 후 그들은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대 뱀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울창한 숲을 지나며 더그는 배 위에서의 일에 대해 대리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끝나기도 전에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게리가 더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 순간 일행은 수십 미터 길이의 뱀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고 그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뱀이 계속 쫓아왔기에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케니가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 앞쪽에 배로 이어지는 공터가 있었지만 뱀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곧바로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선을 끌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행이 의논하는 동안 클레어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게리가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는데 돌아보니 더그가 피투성이가 된 채 멧돼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숲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케니는 기지를 발휘해 더그가 뱀을 유인할 완벽한 미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비인도적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더그와 멧돼지를 공터로 옮겨 테이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람쥐를 더그의 입에 물려 뱀의 미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즉시 자리를 떴습니다. 뱀은 냄새를 맡고 그들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바로 그들 곁에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그는 몸 위에 멧돼지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급히 테이프를 풀고 멧돼지를 던진 뒤 뱀의 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달렸고 결국 한밤중에 파괴된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영화 촬영팀의 배인 듯했습니다. 배에서 도구를 찾으려던 순간 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더그는 거대 뱀, 영화의 배우였던 이스포지토가 그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스포지토는 일행을 선실로 안내하며 자신도 새 영화를 찍으러 왔지만 거대 뱀에게 촬영팀이 전멸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폭죽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 뱀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탈출할 수 없을 것이기에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게리가 기폭장치를 챙기고 클레어는 발전기를 가동해 조명을 밝히며 케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더그는 골프카트를 운전해 뱀을 폭파구역으로 유인하여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일행은 흥분된 마음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더그는 게리와 함께 골프카트를 타고 큰 소리로 뱀을 유인했습니다. 1초 뒤 뱀이 옆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다행히 더그의 운전 실력 덕분에 뱀을 폭파구역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케니와 클레어가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리가 버튼을 눌렀지만 폭죽이 터지지 않은 것입니다. 케니는 메인 컨트롤러가 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제때 시스템을 재부팅했고 순식간에 강력한 불꽃이 타오르며 눈부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거대 뱀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뱀은 다시 돌아와 그들을 쫓았습니다. 게리는 총을 꺼내들고 끝까지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바로 그때 포탄 두 발이 뱀에게 정통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만 남은 뱀이 다시 일어서서 공격을 계속한 것입니다. 더그는 말없이 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뱀이 쓰러지면서 이야기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더그와 게리는 함께 대성공을 거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정글에서의 모험을 담은 이 영화는 흥행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에게도 찬사를 받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년의 어려움은 나이라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꿈에 찍어버린 마침표일 뿐입니다. 주인공들은 영화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들고 삶의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 정글로 뛰어들었습니다.